과정이고 참과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하는 과정이지 거짓인 것이 거짓 자체로 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곧 참이다라는 식의 잘못된 이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과 거짓은 현실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존하고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거나 참 안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참이 또한 변화할 수 있고 거짓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서로가 서로로부터 나왔다는 그 연관의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참과 거짓을 참 안에 거짓이 들어있다거나 거짓 안에 참이 들어있다거나 애초에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참이 변화해서 거짓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정을 이미 참 안에 거짓이 들어있어 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참인 것을 추구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 거짓 안에 이미 참이 들어있어 라고 하는 순간 거짓된 것을 참으로 잘못 믿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정확성은 필요하다. 참과 거짓에.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서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참과 거짓이 우리 현실 안에 모순으로 함께 잉태되어 있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변화하여 서로가 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어려운 제시문입니다. 이 제시문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읽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해겔의 변증법적인 논의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저 좀 가보도록 하지요. 예, 정신현상학 서문 계속 이어집니다. 알물 논할 때 그리고 철학을 공부할 때 독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진리가 굳건한 결론인 한 문장이라는 믿음을 단번에 그냥 알 수 있는 한 문장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철학 등을 공부할 때 독단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리라는 것이 한 문장이다.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는 한 문장이다라고 믿는 것은 독단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시저가 언제 태어났는가? 같은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자가 몇이냐, 얼마냐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큼하고 깨끗한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이유에 대해서도 상큼한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소위 진실은 철학적 진실과는 본성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알은 철학적인 진실의 본성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만일 그 참이 있었던 일의 기술에만 순수하게 전념한다면 우리는 그 참이 개별적인 어떠함을 어떤 내용을 우연적으로 자의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은 규정으로 다룬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의적이지 않고 또 우연적이지도 않은 어떤 순수하게 있었던 사실만을 기술한다면 그거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가 예로 든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벌거벗은 역사적 참들조차도 자기 의식의 움직임 없이 쓰인 것은 없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한 조선왕조 실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쓴 사관들의 자기 의식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세계관이 그 기록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진실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비교하고 책을 찾아보는 등등 어떤 식으로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번에 보아 아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유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가진 알무로 통한다. 다만 벌거벗은 결론만이 중요하다고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하나의 벌거벗은 진실, 진짜 사실,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것이 진짜 참인지를 밝혀내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인간의 의식은 여기에 개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고 벌거벗은 사실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좀 더 가보죠. 수학적인 알은 증명의 과정이 중요하기는 하나 증명의 의미와 본성은 결론 자체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에 이르는 순간 증명은 지나간 것이 되고 사라진다. 증명된 이후의 결론은 물론 참임이 드러난 어떤 것이다. 결론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다만 통로요 도구일 뿐이다. 수학적 증명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수학적인 우리가 증명을 쭉 인수분해를 증명을 쫙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증명을 매번 해가면서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나중에 나온 그 결론 자체를 우리는 사용하고 그 결론 자체를 만들어주는 통로, 그 과정은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즉 수학적 알면 뭐를 중시한다는 건가요? 과정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즉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인 알미에서도 어떠함이 다만 어떠함으로 되어가는 과정과 근본 뿌리가 되어가는 과정은 다르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철학적인 알매 그 수학적인 암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알매에서도 이제 이런 그 과정은 계속 달라지겠죠. 어떤 결과에까지 이르는. 아직까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과정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을 때 철학적인 알미 비로소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은 뭔가요? 어떠함이 다만 어떠함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어떤 결과, 어떤 전제로부터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 그러니까 수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근본 뿌리가 되어가는 과정. 어떤 것이 어떤 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어가는 과정은 어때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그 알미 자기의 전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과정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의 수학적인 과정은 공통적인데 그거 말고 다른 무언가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철학적인 알미 이루어진다라는 거네요. 맞아 가보지요. 이와는 달리 수학적인 알미는 다만 어떠함이 되어가는 과정만을, 결과를 낳는 과정입니다. 즉 사태의 본성의 어떠함이 암 그 자체 안에서 되어가는 과정만을 기술할 뿐이다. 철학적인 알은 위의 두 움직임을 결합한다. 즉 어떠함이 되어가는 과정과 근본 뿌리가 되어가는 과정, 두 과정이 결합되는 과정이다 라는 거지요. 진실이 내적으로 일어남 혹은 진실이 되어감은 바로 그대로 밖으로 혹은 정해진 어떠함으로 다름으로 있음으로 넘어 나옴이며, 대단히 어렵지요. 반대로 어떠함이 되어감도 자기 자신을 근본 속으로 다시 끌어넣음이다.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진실이 내적으로 일어남 혹은 진실이 되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알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알미는 사실 불완전한 알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 알미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알미는 완성되어 갑니다. 그 진실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정신을, 나의 세계를 구성해 갑니다. 예컨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그저 규범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단편적인 알미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소설은 그러면 왜 쓰는 거야? 라는 질문을 아이는 할지도 모릅니다. 소설은 다 없었던 일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대라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알미였겠지만 그 알미는 점차 어때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